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혐오를 방치하거나 부추기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실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오늘은 혐오 사이트 폐쇄, 즉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중 어느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알아봐요. 혐오 표현이란 특정 집단을 향해 그 집단의 정체성, 즉 출신 지역, 성별,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모욕하거나 차별을 부추기는 표현을 말해요. 혐오 사이트는 이런 혐오 표현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퍼지는 인터넷 공간이에요. 이번에 논란이 된 커뮤니티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나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를 향한 게시물과 특정 지역 집단을 향한 혐오성 콘텐츠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어요. 찬성하는 쪽은 혐오 사이트가 단순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넘어 사회적 약자와 역사적 참사 피해자를 향한 모욕을 방치하고 부추겨온 공간이라는 점을 핵심 이유로 내세워요.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도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찬성하는 쪽은 혐오 표현이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실제 폭력과 사회 분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요. 특정 집단을 향한 반복적 혐오 콘텐츠가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하고 실제 차별과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소셜미디어로 혐오 게시물이 퍼져나가면서 온라인 문화 전반의 문제로 번졌다는 우려도 있어요. 해외 사례도 찬성 근거로 거론돼요. 독일은 나치 찬양이나 홀로코스트 부정, 피해자 존엄 훼손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형까지 부과해요. 일본도 2016년 혐오 표현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었죠. 이처럼 역사적 비극과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고 혐오를 유머처럼 소비하는 문화는 민주사회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에요. 반대하는 쪽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과 국가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앞세워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죠. 국가가 불편하거나 거슬리는 표현을 마음대로 막을 수 있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혐오로 규정할 수 있다는 우려예요. 법조계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나와요. 실제로 2018년 문재인 정부도 23만 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을 계기로 폐쇄를 검토했지만 대법원 판례의 벽에 막혀 추진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2015년 대법원은 사이트 폐쇄 여부를 판단할 때 운영자가 처음부터 불법 목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었는지를 중요하게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일반 커뮤니티 형태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일각에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문제로 제기해요. 설령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이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이나 대체 사이트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뿐 혐오 문화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혐오 사이트 폐쇄 관련 논쟁의 핵심은 누군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표현을 국가가 막을 수 있는가, 그 선은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규제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에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